교수님, 왜 그러세요? 드디어 우리 개미들이 외국인 코 납작하게 누르고 80% 수익 냈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외인들은 무려 54조 원을 융단 폭격하고 도망갔고 개미들은 그 폭탄을 맨몸으로 받아냈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계좌가 빨간색이라고 안심하셨습니까? 언론이 숨기고 있는 32조 비트의 진실과 외인들의 다음 시나리오를 모르면 여러분의 80% 수익은 내일 당장 마이너스로 녹아내릴 겁니다. 진짜 팩트 지금부터 폭격합니다. 교수님, 이번 중동전쟁 폭락장 보셨죠? 옛날처럼 외인한테 털리던 호구개미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공부해서 그 무서운 장에 삼성전자를 바닥에서 싹 주워 담았다고요. 이 정도면 우리 스마트 개미들의 완벽한 승리 아닙니까? 인정합니다. 외인들이 삼성전자에 던질 16조 원의 매도 폭탄을 튼튼한 방어댐으로 막아내셨죠. 하지만 조교님, 전투에서 한 번 이겼다고 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네? 전쟁이 안 끝났다고요? 스마트 개미가 강해진 만큼 외국인들의 다음 함정은 훨씬 더 교묘해졌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이 승리가 끝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오늘 그 이면의 데이터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조교님, 우리가 지금 이겼다고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과거 20년 동안 우리 개미들이 외국인과 싸워 어떤 뼈아픈 성적을 냈는지 그 역사부터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성적표를 보십시오. 2002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22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누적 수익률은 145%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37%에 불과했죠. 무려 4배 가까운 차이입니다. 2024년 10월 단월 성적만 봐도 외인은 21.4% 수익을 낼 때 개인은 마이너스 7.9%로 계좌가 녹아내렸습니다. 맞아요. 똑같은 주식시장에서 게임을 하는데 수익률이 4배나 차이 났었죠.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사서 뉴스 띄우고 고점에서 우리한테 물량 떠넘기고 도망가는 패턴에 매번 당했으니까요. 정확히 알고 계시군요. 그런데 2025년부터 거대한 지각 변동이 감지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개미들이 진화했다는 증거죠. 2025년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30.6조 원을 ETF, 상장지수 펀드 순매수에 쏟아부었잖아요. 종목 하나에 묻지마 올인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섹터 전체를 바구니에 담는 분산 투자로 영리하게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응축된 힘이 2026년 1분기 삼성전자에서 완벽하게 폭발했습니다. 2026년 초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무자비한 융단 폭격을 시작합니다. 1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코스피에서만 무려 54조 원을 팔아치웠는데 그중 86%인 49조 원이 반도체 섹터였습니다. 당연히 그 폭격의 중심은 삼성전자였죠. 표를 보시죠. 외인의 삼성전자 보유율이 3월 27일에는 48.90%까지 곤두박질칩니다. 12년 반 만에 최저치입니다. 보통 저렇게 외인들이 54조 원이나 폭탄을 던지면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시장이 패닉에 빠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주가는 12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꾸역꾸역 올라갔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번 사이클의 소름 돋는 포인트입니다. 외인들이 16.73조 원어치의 매도 폭탄을 삼성전자에 던질 때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16.84조 원에 매수하며 그걸 맨몸으로 다 받아냈습니다. 외인들이 쏟아내는 거대한 흙더미를 개미들이 16조 원짜리 튼튼한 방어댐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와, 우리 개미들 자금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이번에 삼성전자 방어전에 참전한 분들은 다 돈을 꽤 버셨겠어요? 그게 또 함정입니다. 똑같이 댐을 쌓았어도 언제 들어왔느냐에 따라 계좌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11만원대 바닥에서 선점한 스마트 개미는 약 80% 이상의 수익을 즐기고 있지만 3월 급락기 뉴스를 보고 들어온 18만 7천원대 투자자들은 7% 수익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지어 22만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아직도 마이너스 9%의 늪에 빠져 있죠. 게다가 이번 상승장의 수익률 끝판왕은 개별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타이거 반도체 탑10 레버리지 같은 ETF에 탑승한 개미들이죠. 이들은 연초 대비 무려 98%에서 103%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찍었습니다. 금투세 우려로 세금이 유리한 ETF로 자금이 쏠린 결과이기도 합니다. 103%요? 삼성전자 본체가 43% 오를 때 레버리지는 100%를 넘긴 거네요. 확실히 공부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어요.
수익만 보면 스마트해 보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안전벨트 없는 페라리와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에 6% 빠졌을 때 이 레버리지 ETF는 무려 12%가 박살났습니다. 이 무서운 변동성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과 단순히 숫자에 홀려 올라탄 사람은 하락장이 올 때 운명이 완벽하게 갈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개인들이 방어전을 잘 치러냈다면 4월부터는 시장의 흐름이 기괴할 정도로 급반전됩니다. 3월 31일 외인들이 하루에만 1220만 주를 패닉셀하며 삼성전자를 올해 최저가인 16만 7,200원까지 끌어내렸었죠. 맞아요. 그때 종목 토론방에 가면 진짜 공포감이 엄청났었거든요. 이제 삼전 진짜 끝났다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4월 1일 주가가 하루 만에 13.4% 폭등하더니 4월 7일 삼성전자가 핵폭탄급 공시를 터뜨립니다. 1분기 영업이익 57.2조 원, 전년 대비 무려 755% 폭등이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해버린 겁니다. 755% 급증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네요. 그럼 팔고 도망간 외국인들도 엄청 당황했겠는데요? 그렇죠. 실적이 확인되자마자 도망갔던 외인들이 태세를 180도 전환합니다. 4월 8일부터 10일까지 단 3일 동안 무려 1,427만 주를 미친 듯이 쓸어 담습니다. 한 주간 외인 순매수 압도적 1위가 삼성전자였죠. 잠깐만요, 교수님. 외인들이 3월에 17만 원대에 팔고 도망갔는데 4월에 20만 원이 넘는 가격에 다시 샀다는 뜻이잖아요? 헐, 그럼 이번엔 진짜 외인들이 손해보고 우리 스마트 개미들이 외인들 털어먹은 거 맞죠? 주가 수익률이라는 단순한 잣대로만 보면 개인이 외인을 이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비싸게 다시 샀다고 해서 절대 호락호락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네? 손해보고 샀는데 바보가 아니라고요? 그들은 때로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공포를 조성해 주가를 바닥으로 찍어 누른 뒤 다시 끌어올리는 시장 설계자 역할을 합니다. 지금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32조 원짜리 비투 시한폭탄 이야기, 그리고 외인들이 언제 또다시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대형 악재들이 아직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장밋빛 승리 이면에 숨겨진 진짜 리스크를 데이터로 박살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숫자를 보면 스마트 개미가 외인들의 폭격을 잘 막아내고 승리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최근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뉴스 헤드라인 보셨습니까? 네, 저도 봤어요. 신용거래 잔고 32.4조 원 사상 최대. 반대 매매 245% 폭증. 기사만 보면 당장 내일 주식시장이 붕괴할 것 같던데요. 기사의 숫자 자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삼성전자라는 1200조 원짜리 고함에 어떤 의미인지 팩트체크를 해보면 이건 모기향 피워놓고 산불 났다고 호들갑 떠는 격입니다. 이 표를 보십시오. 전체 시장의 비투 잔고가 32.4조 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중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6%에서 8%대입니다. 3월 10일에 신용잔고가 26%나 급증해 2.91조 원이 됐을 때도 전체 시장의 8.9%에 불과했죠. 어? 생각보다 삼성전자에 빚내서 투자한 비율이 높지 않네요. 더 결정적인 숫자는 바로 하단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용 잔고율, 전체 주식 중 빚으로 산 비율은 고작 0.36%입니다. 보통 소형주에서 이거 위험하다, 과열이다라고 보는 기준이 5%에서 10%입니다. 삼성전자는 과열 기준의 1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아주 평온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한 장이면 언론의 공포 마케팅이 완벽히 정리됩니다. 위쪽 30%의 붉은 영역이 뉴스가 떠드는 공포입니다. 시총이 987조 증발했네, 반대 매매가 폭증했네 하죠. 하지만 아래쪽 60% 푸른 영역, 삼성전자의 진짜 현실을 보십시오. 대차 잔고도 1억 주에서 8천만 주대로 줄어들고 있고 3월 2주 차에는 신용 잔고가 오히려 1,700억 원이나 급감했네요. 스스로 빚을 갚고 정리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32조 비투 공포의 주인공은 코스닥의 비투 과열 종목들이지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그럼 교수님, 진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삼성전자에서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반대 매매가 터지려면 주가가 얼마나 박살나야 하는 겁니까?
그걸 계산해 왔습니다. 2025년부터 11만 원대에 보유한 분들은 주가가 현재가 대비 무려 57%가 폭락한 8만 5천 원대가 돼야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죠. 1월 매수자나 전체 평균 매수자도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나야 경고등이 켜집니다. 간략하게 정리한 표를 보시죠. 초록색으로 칠해진 14만원, 18만원대 매수자들은 완벽한 안전구역입니다. 유일하게 위험했던 그룹은 22만원 최고점에 빚을 내서 물린 매수자들인데 이분들조차 3월 31일 최저점 16만 7,200원대 경고등이 살짝 켜졌을 뿐 지금은 다시 회복 중입니다. 와, 이렇게 숫자로 뜯어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언론이 만든 가짜 공포에 뚫어서 주식 던졌으면 진짜 억울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조교님, 공포기사에 속지 말라는 게 위험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까 외인들이 3월에 주가를 끌어내리고 4월에 다시 샀다고 했죠? 그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 공포 마케팅을 조심해야 합니다. 3월 말에 구글이 터보컨트라는 AI 기술을 발표했을 때를 복기해 봅시다. AI가 메모리를 덜 쓴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외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루에 3.98조 원을 집어던지며 삼성전자를 4.71%나 급락시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기술이 메모리 수요를 폭발시킬 거라고 분석했고 결국 삼성의 57.2조 역대급 실적이 그 공포가 가짜였음을 증명했죠. 진짜 너무하네요. 일부러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 개미들 물량을 헐값에 뺏어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인들이 언제든 꺼내들 수 있는 삼성전자 5대 악재 시나리오를 미리 알고 방어해야 합니다. 이란 전쟁, 반도체 관세, 미국 중간선거, 터보퀀트 2.0 이 네 가지는 이미 시장이 겪어봤거나 예방주사를 맞은 알려진 악재입니다. 주가를 흔들 순 있어도 추세를 무너뜨리진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진짜 악재는 5번 삼성 자체 리스크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에 57.2조 원이라는 미친 실적을 냈죠. 그런데 그 속을 까보면 무섭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의 88%인 50.3조 원이 오직 메모리 반도체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반면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는 오히려 1.4조 원의 적자를 내며 밑빠진 독처럼 돈을 까먹고 있죠. 파운드리는 적자라고요? 그럼 삼성전자는 사실상 메모리, 그 중에서도 HBM 하나에 명운을 걸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HBM에서 밀리면 삼성전자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 전쟁터의 스코어보드를 보시죠. SK 하이닉스가 HBM 수율 80%부터 90%까지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이 수율 80%를 돌파하고 세계 최초 양산에 성공하며 점유율을 35%까지 무섭게 끌어올렸죠. 외인들이 4월에 다시 돌아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휴, 다행이네요. 삼성이 다시 1등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 삼성이 하반기 차세대 HBM 경쟁에서 다시 하이닉스에게 밀리거나 수율 80% 주장이 과장으로 밝혀진다면 외인들은 즉각 삼성은 결국 만년 2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엄청난 매도 폭탄을 다시 던질 겁니다. 이게 유일하게 뼈를 때리는 진짜 리스크입니다. 자, 복잡한 상황을 이 한 장표로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스코어보드상 11만원대에 산 스마트 개미, 폭락장에 주운 개미, 심지어 레버리지 개미까지 거의 모든 개인이 수익을 내며 외인에게 승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스코어는 현재일 뿐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람쥐 조교님, 이기고 있다와 최종적으로 이겼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폭락장이 올 때 또다시 외인들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이 5가지 체크리스트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첫째, 내 평단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둘째, 남의 돈이 아닌 빚 없는 현금으로 샀는가? 셋째, 내가 왜 개별 주식이 아닌 레버리지 ETF를 샀는지 명확한 이유를 아는가? 넷째, 언제 팔 건지 목표가나 보유 기간이 명확한가? 마지막 다섯째, 삼성전자의 명운이 걸린 HBM 수율 뉴스를 분기마다 확인할 의지가 있는가? 평단가 확인, 현금 매수, 매도 목표가 설정, 그리고 HBM 뉴스 체크, 쓱쓱. 이 중에 3개 이상은 무조건 예스가 나와야 진짜 스마트 개미라는 거죠?
맞습니다. 만약 ES가 2개 이하라면 지금의 수익은 실력이 아니라 단순히 시장이 좋아서 얻어 걸린 운일 뿐입니다. 그런 분들은 다음 변동성이 오면 가장 먼저 패닉셀을 던지는 첫 번째 희생양이 될 겁니다. 첫째, 개인이 외인의 역대급 매도 폭탄을 16조 원의 자금력으로 받아내며 현재 스코어로는 대승을 거두고 있다. 둘째, 언론이 연일 떠드는 32조 비투 공포는 삼성전자와 무관한 소형주 중심의 가짜 공포다. 셋째, 진짜 승패는 앞으로 삼성이 HBM 경쟁에서 하이닉스를 완벽하게 이기느냐에 달려있다. 교수님, 오늘 팩트체크 데이터를 쫙 훑어보니까 안개 낀 머리가 확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맹목적으로 무조건 가자만 외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내 위치를 파악하고 다음 함정을 대비하는 게 진짜 투자였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외인이 사면 오르고 개인이 사면 빠졌지만 이번엔 그 낡은 룰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룰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승리가 영원히 보장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스마트 개미라면 내 계좌가 붉게 물들어 환희에 차 있을 때 오히려 더 차갑게 머리를 식혀야 합니다. 저도 당장 방송 끝나자마자 제 평단가 다시 계산해보고 다음 분기 HBM 수요일 뉴스 꼭 챙겨볼게요. 스마트 개미 배지 꼭 지켜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뼈 때리는 팩트체크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시장의 진짜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팩트체크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보엉이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계좌를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